웬만큼 들어오셨으면 죄송하지만 앞쪽에는 시야 좀 가리지 말아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영화 만드신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시작하는데 근데 관객들도 기다리시니까 또 저희 다음 상영 시간도 있고 해서 언제나 관객과의 대화는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맞출 수 있도록 또 다음 영화 보실 분들도 그 마땅한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존중하는 의미에서 뭐 의견이나 질문 준비하고 계신 분은 가능하면 한 분에 한 질문씩만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늘 그렇듯이 이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관객들하고 만나시죠? 예, 간단한 소회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충실하게 답할 거고요. 다만 제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세월호 이전으로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4월 16일 당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드림 감독님. 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관심들이 세월호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계시고요.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앞에 카메라 때문에 어느 분이 손을 드셨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이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문을 열어주실까요? 그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자원봉사 분들께서 우선 마이크를 맨 처음에 손 드신 가운데 여성분께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지금 손 들고 계신 가운데 손 들고 계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 위해서 질문 하나씩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들고 하셔야죠. 그래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게. 예. 예, 영화 잘 봤고요. 한겨레 신문사 유선 기자입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이 영화가 언제부터 기획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고발뉴스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이상호 기자 개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 취재 당시부터 이 남은 영상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런 영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된 건지 그 기획 과정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행복항에 가서야 사실 진실이 침몰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면에 진실이 함께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내용들은 거짓이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한 정권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여기 보셨던 것처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 4일 동안 진실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영상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다이빙벨과 관련해서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특히 이 다이빙벨은 구조,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영상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가 급격히 잊혀지고 있고 동시에 급격히 망각이 강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 작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안혜령 감독님, 다큐멘터리로 20년 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을 지켜오신 분이라서 제가 영화적인 조력을 얻기 위해서 같이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영화제 세계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는 부산영화제에서 공개하기 위해서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분. 요 앞에 안경 쓰신 분께. 네, 기자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감독 이상으로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만든 뒤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 궁금한데요. 동시에 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이동희님께서 영화가 이제 개봉을 지으면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그 영화 안에 나왔던 그 기레지들에게 격려를 표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씨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분입니다. 측은지심. 당장 우물에 아이가 빠져가는 와중에 그냥 이거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그냥 달려오신 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있었다면 그분은 심해 잠수와 관련된 기술과 정부에 없었던 장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장 취재에 응해 주셨는데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이분도 주변에서 만류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지금 이미 사기꾼으로 6개월 동안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인데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또 막대한 언론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변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월호와 관련돼서 진실을 지켜야겠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교수님? 되게 떨리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도 떨리세요? 네, 아니요. 네. 떨려서가 아니고 플래시. 예. 기자로서 20년 동안 세월호와 같은 현장에 항상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감독으로서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취재된 부분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를테면 세월호에 다이빙벨이 투입되고 나서 첫 번째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영상으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가짜 이게 절반밖에 감압이 안 되는 가짜 다이빙벨을 몰래 투입하려다가 저희 언론에 포착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만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것 그리고 특히 세월호와 관련돼서 현 정권의 반대와 거의 지난 12.19 부정선거 당시에 있었던 수준의 인터넷 여론 조작이 대단히 비등했는데요. 그런 많은 자료들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고 싶었는데 여기 옆에 계신 안 감독님께서 영화적인 또 고려를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하자 이런 토론 과정이 좀 힘들었고요. 실제로 얼마나 악의적인 여론 공세가 있었냐면 저렇게 멀쩡하게 다이빙벨이 2시간 가까이 작업을 하고 나왔는데 이미 나오는 시점부터 실패했다고 또다시 보도가 되고 있었는가 하면 잠시 뒤에는 다이빙벨에 탑승했던 잠수사가 중태다, 사망 위험이 있다, 관련자들 다 구속돼서 책임을 물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그 보도를 일삼았던 분들이 또 이번에도 앞장서서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했던 언론들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분. 요 앞쪽에 여성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인디고 사원에서 마이크 좀 대시고 다른 분이 들을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고 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상영회 켜줘. 네, 됐습니다. 들리나요? 네.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상영에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영화제 되게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기자분들 오신 거 너무 처음이어서 사실 당황스러울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반년 가까이 참사 이후에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잊혀지고 또 망각하고 생활 속에서 지워진 부분들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어떤 느낌에서는 이게 또 그런 논란이 됐기 때문에 반짝 또 집중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족들,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을 위해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공정보도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있다가 잘렸습니다. 잘린 기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영화제가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렇게 품어주셔서 정말 영화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경의를 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가 이런 게 있더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동안 한국민은 하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다시 국민이 둘로 나뉘고 있다. 상상을 해보시죠. 이 유가족들이 지금 거리에서 돌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다시 우리 사고 직후처럼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4월 16일 직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로 묶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따라서 당연히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시민들께서 함께 이 영화를 지켜내는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저쪽 뒤에 남자분 뒤에 마이크 뒤에 그 뒤에. 네. 저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확인하는 입장으로 봤었는데, 네, 영화에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에 이런 다이빙배 투입을 방해하는 배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이 최종적인 인물은 대통령을 의미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경을 의미하시는 건지, 뭐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의미하시는 건지 그 최종 배우가 궁금합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월 16일 직후부터 일관된 우리 유가족들의 요구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사고가 왜 났고 우리 아이들은 왜 구조받지 못했는가, 우리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왜 지켜주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이빙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심해에 있는 30m, 40m에 있는 생존자는 그냥 꺼내 올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꺼내 올리면 다 죽어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2시간밖에 23m에서 75분밖에 안 있었는데도 30분을 무려 감압을 해야 되잖아요. 밧줄에 매달려서 원래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3, 4일 동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꺼내 올리려면 더 천천히 올려야겠죠. 다이빙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다이빙벨이든. 그런데 현장에 다이빙벨이 없었다는 거, 그건 이미 고의적 살해, 국민에 대한 구조를 못한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살해한 정부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7시간 동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지 않았습니까? 해경은 단 한 차례도 심해에 있는 생존자를 꺼내 올리는 훈련을 받아본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물에 둥둥 떤 익수자들만 구조하는 단체입니다. 물 밑에 있는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훈련받은 조직을 투입했어야 되는 거죠. 해군이 뒤에 있었습니다. 해군은 2차례나 현장에 가도록 해군 참모총장이 지시했습니다. 그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인 책임, 현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가장 큰 책임자가 과연 누구일까? 해군과 해경과 모든 구조 역량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앞에 분.
그래서 뭐 조명 때문에 주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좀 강렬하게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위에. 네,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이고요. 저도 이제 이 다이빙벨을 보기 위해 정말 어렵게 예매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놀랐던 사실은 이제 이전에도 다이빙벨은 전 이제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으로서 실패했다는 그런 오고만 듣고 왜 제목을 다이빙벨로 지었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런 오보들조차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다이빙벨이라는 제목을 짓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기자님까지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는 이 영상을 정말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이제 사실 여기 부국제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 상영이 어떻게 보면 막혔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게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영된 아주 행운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저는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더 일반 상영관에서 많이 상영돼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정말 수많은 기자분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상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막히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영 계획성이나 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 그 공개 상영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극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목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부산영화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10월 중으로 10월 말까지 이르면 10월 안에 개봉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제작자들과 프로듀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영화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이쪽에, 네, 저기 그 손주신 분들 이쪽으로 많이 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그 외국인께 먼저 기회 드리고 나서 가겠습니다. 예. We see in your film this incredibly incompetent or rescue effort or a rescue effort that's undertaken in bad faith. And I guess I had two questions. First of all, why is it merely incompetence, or do you believe that there's something more going on? And secondly, can you talk a little bit about why the media in Korea, and it's not, I don't think Korea is alone in this, but why you feel the media and the mainstream media is so, appears to be so uncritical, and that there's plays this kind of terrible stenographer's function. If you could just talk to those two things. 홍교 씨.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구조하는 데 있어서 무능함을 드러낸 이 그 소위 구조 세력의 그리고 그것도 선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무능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냥 그렇다면은 구조를 하는 데에 구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무능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상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언론이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류 언론이 왜 이렇게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면서 마치 그 정권의 나팔수 내지는 그 정권이 하는 말을 속기사처럼 받아 적기만 하는 그런 언론으로 전락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액트 오브 킬링으로 인도네시아의 킬링필드라고 할 수 200만 명 달하는 양민학살의 진실을 밝혀서 국제사회에 알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익을 담당했던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 일정을 폐기하고 오늘 봐주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간단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부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무능력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무능력이라는 카드. 우리가 무능력해서 그랬다. 또 무능하니 그러면 총장 뭐 누구를 교체해라, 총리를 교체해라. 그러면 뭐 무능해서 교체할 사람조차 없는 그런 정권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권 자체가 이런 거대한 참사에 임했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 이거는 해경이 빨리 물러나야 된다. 해군이 투입되고, 해군이 투입돼서 안 되면 전문가가 나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권 과정의 정통성이 상실된 독재적 정권이 큰 대형 참사에서 얼마나 소통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진실은 이제 앞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의 힘을 통해서 같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언론과 관련해서는 언론은 이번 정부의 창출에 부역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분을 가지고 공동 정권 획득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국 기득권 매체들은. 그래서 이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KBS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해경의 무능, 구조 실패를 보도하지 말도록 했고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안 나갔습니다. KBS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언론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구조 실패를 드러내줄 수 있는 다이빙벨과 같은 통제되지 않은 구조 수단에 대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론은 그런 허위 보도를 통해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정권의 주인됨을 보여준, 잘못된 주인됨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저기, 예. 예. 카메라 뒤쪽에 여성.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넷 뉴스에서 막 유가족 대표가 이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저를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계속 인터넷 뉴스에 계속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고 좀 상영이 안 될 뻔한 그런 사건도 좀 짐작이 가는데요. 이 영상이나 영화를 유가족이 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그 영화 다이빙벨에 대해서 유가족이 어떤 입장이신지 정말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어떤 직업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졌는데,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어떤 빠져나온 학생들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카메라 같은 거는 좀 기자로서 저는 좀 너무 무서운 어떤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호 기자의 어떤 직업 윤리나 그런 가치관 같은 것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을 아마 제일 많이 먹어온 대한민국 기자일 겁니다.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참 욕을 많이 먹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또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참여한다, 액터로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국민을 이라크에서 구하지 못한 정권은 그런 정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진실로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월호라는 사건은 72시간이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72시간 동안 300명의 국민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실 국민을 구해내야 되는데 300명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10명이 아직 갇혀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객관주의에 매몰돼서 마치 현장을 중계하듯이 나는 안전하다라고 되뇌이면서 현장을 중계하는 건 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다이빙벨 흔들릴 때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뒤로 기자가 20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나서는 뭐 참견하는 그런 기자로 비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런 현장에서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반 유가족들, 유가족들은 사실 잠수 전문가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팽목항에서 전부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느냐면 유족들이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구조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책임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릴 테니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고 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도 구조도 유가족들이 했고 진실을 밝히는 것도 유가족들이 앞장서야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배가 한 척 침몰했죠. 그때 전원이 다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정보가 없었어요. 어민들이 자체적 연락망을 통해서 가서 다 구했답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모르세요.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중동 언론을 물러가라, 거짓 언론 물러가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을 죽인 언론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언론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언론에 의해서 판단하십니다. 아마 일반인 유가족분들 큰 슬픔을 겪고 계신데 경황이 없으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 함께 보시면서 다시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영화이니까 뭐 이상호 기자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감독께 드리는 말씀, 저도 고언 하나 드리자면 너무 많이 나오셔요, 그죠? 자, 다음 질문. 한 분 정도만 지금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뒤쪽에, 예, 가운데 손 드신 분 마지막으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성인 이유주의자고요. 영어 잘 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중인 대표와 다른들에 대한 어떤 변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궁극적인 의도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는지 궁금하고 다이빙배를 위해서 결국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구조는 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이빙배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시죠. 역시 기자님답게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저희는 단 한 생존자도 살리지 못한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만 이 영화의 완벽성, 완전성, 영화로서의 성취 이런 것들을 손꼽만큼이라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빙벨 또한 저희가 세월호를 영화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상징이고 소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세월호의 아픔과 진실, 치유를 담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내년 후에 우리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벌써 10년째 A&D 위원으로 다큐 GV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화려한 레드카펫 깔려있는 데는 근처도 못 가고 보통 4박 5일 동안 한국 사회 모든 모순과 만나고 갑니다. 이번에도
환경 문제, 호스피스 죽음의 문제, 또 동성애자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또 어제 본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 다큐는 누가 뭐래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놓치려고 하는 또는 놓치고 싶어하는 기억들을 담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했던 푼수로는 오늘 너무 수준 높은 관객들 대화여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으로도 이 논의가 이렇게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이 두 분께 건투를 비는 큰 박수로 오늘 즐거이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